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석 같은 명절 때가 되면 언론사들은 추석 민심을 알아본다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전달하고 싶은 목소리만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을 전달한다는 여론조사 보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지난 2019년 4월 22일 MBC 프로그램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회사가 조사 질문지에 대해 의견과 사실 영역을 교묘히 오가는 질문으로 여론조사 형식을 빙자해 사람들이 모르던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우를 추적해보니 극우 기독교 단체 예스더 기도운동 모임이라는 조직으로 이들은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었는데요. 보도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보수극우 정당과 결탁돼 현 정부를 비난하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봤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낙선운동도 벌였던 전적이 있음이 확인됐는데요. 당시에도 이 보도는 크게 논란을 일으키며 여론조사 공정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작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는데요. 그만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회사로 드러난 거죠. 여론조사 공정은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마치 여러 개를 조사한 것처럼 만들어 특히 당시 크게 이슈가 됐던 손석희 동승자 여부, 제주 예멘 난민 여부, 노회찬 타살 여부 등에 대해 여론조사의 의견을 묻는 영역인데 사실관계를 묻는 이상한 조사 행태를 보여줘 그 결과에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다고 알고 있던 그 회사가 2년 반 만에 다시 등장했는데요. 그건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전북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낙연 후보 38.5%, 이재명 후보 30.8%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7.7%포인트 앞선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정을 설립한 궁극적인 목적은 좌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여론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요. 진실과 거짓,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수용자인 우리의 현명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생산과 의도적인 조작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험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 공정의 이번 조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이낙연 후보 측은 이 데이터를 기정사실화하며 경선 선거전에 적극 활용하고 나섰는데요. 큰 격차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은 오늘부터 투표가 개시됐고 전북은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민주당의 70만 권리당원 가운데 호남의 권리당원은 30%에 가까운 20만 명. 이들의 선택이 판도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역대 민주당 경선에서도 호남에서 이긴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추석 연휴에도 호남 곳곳을 돌며 경쟁적으로 민심 잡기에 열을 올렸고 토론회에서도 호남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격변의 시기마다 호남은 나침반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학혁명 그리고 광주혁명의 개혁 정신을 실천할 후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도 호남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선에서 이길 후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한 의뢰로 지난 17일에서 18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조사였는데요. 그 결과 이 전 대표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38.5%를 얻었고 반면 이 지사는 30.8%를 얻어 오차범위 바뀐 7.7%포인트 차이가 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다만 전국조사에서 이 지사 31.8%가 이 전 대표 25.6%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추이를 보면 9월 첫째 주 조사 때에는 이 지사 30.4%, 이 전 대표 21%였고 2주차 조사에선 이 지사 31%, 이 전 대표 24.5%였는데요. 두 후보 간 지지율은 이 지사가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나며 선두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두 사람 다음으로 박용진 의원 7.2%,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8%, 김두관 의원 1.8% 순이었는데요. 없음은 22.4%, 잘모름은 5.3%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앞서 한국사회 여론조사 KSY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에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여론조사에서 광주 전라 지역에서 이 지사가 36.2%로 이 전 대표 34%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이 전 대표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지사의 경우 전주보다 7%포인트 내린 반면 이 전 대표는 2.5%포인트 상승하는 등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여론조사 공정은 분석했는데요. 여론조사 방법이나 실시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이 문제가 됐던 여론조사 회사가 실시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또 그걸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이 전 대표 캠프의 의도는 뭘까요? 진짜로 이 전 대표가 호남에서 7.7%포인트 앞서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왜 전 자꾸 의심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그를 따르는 의원들 30여 명이 대장동 개발 의혹 특검에 찬성하려는 듯한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은 절대 우연이 아닌데요.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죠. 어디 가나 주류와 비주류는 항상 존재해왔고 비주류가 주류로 올라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그들은 본성을 드러내며 발톱을 세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발전적 정쟁이나 논쟁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이렇게 네거티브와 내로남불의 국힘당과 그 결을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건데요. 지금의 민주당 사태는 비주류와 주류 간의 내부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게 변화와 개혁의 이재명과 기득권 유지와 지속의 이낙연이 맞붙은 건데요. 대대적인 물갈이가 진행될 수밖에는 없는 거죠. 이참에 다 속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